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빨리 빠지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열을 만들고 혈당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 매년 약 1%씩 근육이 자연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70대부터는 속도가 더 빨라져서 10년 사이에 근육의 30~40%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아십니까?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근육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근육이 줄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어지고 잘 넘어지고 뼈가 쉽게 부러지고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감기 한 번 와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어르신에게는 단백질이 약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왜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꼭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비싼 소고기 없이도 어떻게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이 빠지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근육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단백질 흡수 능력이 저하됩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20에서 40%나 감소합니다. 젊었을 때는 단백질을 먹으면 대부분 흡수되어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됐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흡수되는 양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둘째, 위산이 감소하면서 소화력이 떨어집니다. 단백질은 위산이 있어야 잘 분해되는데 어르신들은 위산 분비가 적어져서 단백질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드셔도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한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럴 때는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활동량이 감소합니다. 집에서만 생활하거나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이 근육은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이고 활동하면 근육이 나는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해서 유지됩니다. 넷째, 염증이 증가합니다. 노화 과정에서 생기는 만성 염증은 근육 세포를 파괴하는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오히려 몸을 공격합니다. 특히 근육세포는 염증에 취약해서 쉽게 손상됩니다. 즉, 나이와 흡수 저하 그리고 활동 감소, 염증이 합쳐져서 근육이 훅 빠지는 겁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단백질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면 단순히 다리만 부들부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발을 헛디뎌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고 한 번 넘어지면 골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입니다. 한 번 골절되면 회복이 느리고 회복 과정에서 다른 합병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둘째, 골다공증과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근육은 뼈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뼈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골절이 쉽게 일어납니다. 셋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재료를 공급하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감기, 폐렴 같은 감염병에 쉽게 걸리고 한 번 걸리면 회복도 느립니다. 넷째, 당뇨 조절이 악화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줄면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당뇨가 이미 있는 분들은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기억력이 저하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육과 뇌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인지 기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초대사량이 감소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살은 안 빠지는데 체력만 떨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일곱째, 피로가 쉽게 오고 오래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한 번 피곤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 근육은 어르신의 생명줄입니다. 근육을 지켜야 독립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고 중 하나인 낙상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3명 중 1명은 1년에 한 번 이상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낙상의 가장 큰 문제는 골절입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수술 후에도 회복이 매우 느립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폐렴, 욕창,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실제로 고관절 골절 환자의 20에서 30%는 1년 이내에 사망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설령 회복되더라도 이전처럼 걷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상은 왜 일어날까요? 첫째, 다리 근육이 약해져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둘째, 시력이 나빠져서 장애물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셋째, 약을 드시면서 어지러움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집안의 턱이나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낙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근육을 지키는 겁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넘어질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도 좋아져서 혹시 비틀거려도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 안 환경도 점검하셔야 합니다. 바닥에 전선이나 카펫 같은 걸림돌을 치우고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밤에는 불을 켜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혹시 넘어져도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뼈 건강하면 칼슘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단백질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뼈는 칼슘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뼈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뼈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칼슘 같은 미네랄이고 다른 하나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 미네랄이 뼈를 단단하게 만든다면 콜라겐은 뼈에 유연성을 줍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뼈가 딱딱하기만 하고 쉽게 부러집니다. 마치 마른 나뭇가지처럼 쉽게 부러지는 거죠.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칼슘만 많이 드셔도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골절 위험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에도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질환입니다. 뼈의 구멍이 송송 뚫린다고 해서 골다공증이라고 부르죠. 골다공증이 있으면 조금만 부딪혀도 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와 운동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단백질과 칼슘을 함께 드세요. 우유,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은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합니다. 두부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생선, 특히 멸치 같은 작은 생선은 뼈째 먹을 수 있어서 칼슘 보충에 최고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라도 단백질을 꼭 챙기세요. 이제 소고기 없이 단백질을 채울 수 있는 8가지 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백질 하면 바로 소고기가 떠오르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소고기보다 더 먹기 쉬운 단백질이 많습니다. 첫째, 두부입니다. 두부는 저렴하지만 단백질, 미네랄, 식물성 영양소까지 풍부합니다. 두부 반 모면 달걀 2개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소화도 잘 돼서 어르신들에게 최고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어 드시거나 두부 부침을 해 드시면 됩니다. 둘째,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질이라고 불릴 만큼 질이 좋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하루 한두 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삶은 달걀, 계란찜, 계란 부침 등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셋째,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와 요거트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비타민 D까지 함께 들어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면 뼈와 근육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요. 요거트는 소화도 잘 되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넷째, 콩과 검은 콩입니다. 콩 단백질은 가격 대비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밥에 콩을 섞어 먹기만 해도 단백질을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검은 콩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두유입니다. 두유는 소화가 잘 되고 목넘김도 편합니다. 씹기 힘드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무가당 두유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합니다. 여섯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합니다. 손바닥 크기만 한 생선 한 토막이면 달걀 3, 4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치즈입니다. 치즈는 칼슘과 단백질 보충에 좋고 간식으로 먹기도 편합니다. 다만 염분이 있으니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만 드세요. 여덟째,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정도 높습니다. 작은 컵 하나면 달걀 2개 분량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침이나 간식으로 드시기 딱 좋습니다. 이 8가지 식품만 잘 활용하시면 비싼 소고기 없이도 충분히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기 좋은 단백질 루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침을 잘 먹는 어르신이 하루 기력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잘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을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우유 또는 두유 한 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따뜻한 우유나 두유를 한 잔 드세요. 속도 따뜻해지고 단백질도 바로 공급됩니다. 삶은 달걀이나 계란찜 또는 계란 부침 하나면 충분합니다. 씹기 힘드신 분은 삶은 달걀을 으깨서 드시면 됩니다. 두부를 부쳐서 드시거나 된장국에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바나나는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하고 칼륨도 풍부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이렇게 드시면 아침 한 끼에 근육 합성, 혈당 안정, 따뜻해지는 속 이 3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침을 꼭 드세요. 아침을 먹어야 하루 종일 기력이 유지되고 점심 과식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는 게 근육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씹는 것과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드시기 좋은 단백질 1분 레시피도 알려드릴게요.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두부 달걀 부침입니다. 재료는 단 3가지입니다. 두부 달걀 소금이며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부를 작게 썰어주세요. 한 입 크기로 자르시면 됩니다. 달걀을 푼 다음 소금을 약간만 넣어주세요. 두부에 달걀을 살짝 묻혀서 팬에 구우면 끝입니다. 노릇노릇하게 부쳐지면 완성입니다. 부드럽고 씹기 쉽고 단백질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이것 하나만 드셔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해요. 만들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한번 해보세요. 또한 치아가 약하시거나 씹기 힘드신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달걀 요거트 믹스. 삶은 달걀 1개를 으깨서 그릭 요거트 1컵과 섞으세요. 바나나 반 개를 잘게 으깨서 함께 넣으면 더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이렇게 하면 씹지 않아도 되고 단백질도 달걀 3개 분량이 들어갑니다. 둘째, 두부 스무디. 믹서에 부드러운 두부 반모, 두유 1컵, 바나나 1개를 넣고 갈아주세요. 꿀을 1숟가락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마시는 단백질 식사가 완성됩니다. 씹을 필요가 전혀 없고 영양도 충분합니다. 셋째, 계란찜. 계란 2개를 풀어서 물이나 육수를 1:1 비율로 섞으세요. 소금을 조금 넣고 중불에서 천천히 쪄주세요. 부드럽게 익으면 완성입니다. 젓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넷째, 순두부찌개. 순두부는 두부 중에서도 가장 부드럽습니다. 끓는 육수에 순두부를 넣고 달걀을 하나 풀어 넣으세요. 된장이나 새우젓으로 간을 맞추면 됩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어서 씹기 힘든 분들에게 딱입니다. 다섯째, 생선살죽. 생선을 잘게 으깨서 죽에 넣어 드세요. 밥을 물에 불려서 푹 끓인 다음 생선살을 넣고 한 소끔 더 끓이면 됩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도 충분합니다. 여섯째, 우유 미숫가루. 미숫가루에 따뜻한 우유를 섞어 드세요.
미숫가루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우유에도 단백질이 있어서 좋습니다. 목넘김도 부드럽고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아도 되는 부드러운 레시피들을 활용하시면 치아가 약하신 분들도 충분히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쉽기 힘들다고 단백질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럼 어르신들은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어르신들은 몸무게 1kg당 1.0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근력이 약하거나 회복 중이신 분들은 1.2에서 1.5g까지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60kg이시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달걀로 치면 약 10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물론 달걀만 10개 드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 음식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달걀, 우유, 두부, 생선, 닭가슴살을 나눠서 고루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드셔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채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3끼에 골고루 나눠서 드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육은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고르게 먹을 때 가장 잘 만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끼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일부는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되지만 나머지는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배출됩니다. 반대로 단백질을 너무 적게 드시면 근육을 만들기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각 식사마다 단백질을 조금씩 넣어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우유, 점심에는 두부와 생선, 간식으로 요거트 또는 견과류, 저녁에는 닭가슴살 또는 생선.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이 만들어지는 환경이 유지됩니다. 단백질은 하루 이틀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드셔야 합니다. 한 달, 2달, 석 달 지나면 확실히 기력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피곤함도 덜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고기 비싸서 단백질 못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 두부, 달걀, 우유, 콩, 생선, 요거트만 있어도 충분히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있어야 걸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병이 와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낙상도 예방하고 뼈도 지키고 독립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달걀 하나, 우유 한 잔이면 됩니다. 씹기 힘드시면 으깨서 드시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어렵지 않죠? 내일 기력이 달라집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달라집니다. 근육은 어르신 건강의 기둥입니다. 오늘부터 단백질 꼭 챙기세요. 모든 것 다 잘 될 거예요. 힘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